국민의 대표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행정부는 어때요? 행정부는 법률에 따라 집행하고 그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고 행정부는 국민의 대표 이거 지울게 이거는 행정부는 그냥 법률을 집행한다.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률을 근거로 판단하고 적용한다. 법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돼서 무엇을 한다? 판단하고 적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근본이 되는 건 뭐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근본은 뭐야? 다 법률이 거지. 법률을 만들어서 법률을 집행하고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판단하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목적이 나오겠죠? 의미는 이것이라면 법치 행정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방금 여기서 얘기했는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약될 수 있다. 즉 뭡니까?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거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 방지. 교과서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하려면 세법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 자체가 뭐예요? 행정행위죠. 세금 걷는 거 행정행위입니다. 근데 세법, 세금을 걷는 법이 있어야 되고 또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을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려면 이제 사법작용인 거죠. 벌금을 부과하려면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적용하고 판단한다는 개념이죠. 근데 이런 법치행정의 원리가 행정권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국민을 위해 필요한 행정자금을 규정하고 법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하는 거기다 밑줄 적극적인 행정권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법에 따라 행정권을 발동하는 적극적인 행정. 뭐예요?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예전에는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봐봐. 근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데 그쳤다는 거. 야근 국가죠. 어떤 거? 재산과 생명. 굉장히 소극적이었단 말이야. 근데 현대 국가가 되면서 국민들의 권리를 좀 제약하고서라도 뭐예요? 복지국가, 국민의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 거고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너희들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커진 거죠.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법치행정을 만든 법치행정이 등장한 배경은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해버리면 법치행정은 행정을 제한하는 것에 그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목적을 더욱더 강조하는 행정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국민의 껌을 아주 맛있게 씹네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면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좀 제한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뭘 더 추구하느냐? 다시 원래 목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정,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서비스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행정 의미가. 이해됩니까?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제한했다가 다시 개입했다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니까 또 제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서비스를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작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변화해 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해서 적극적으로 국민의 서비스를 더 제공한다. 편의를 더 제공한다. 예를 들어 너네 학교 올 때 지각하는 아이들 많잖아. 지각하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애들이 좀 억울하대요. 능곡동 애들 좀 억울하대요. 왜 억울하냐? 버스가 없대요. 능곡동 손들어. 버스가 없어서 늦게 온다. 손 대주고요. 그러면 너희들한테 행정작용을 통해서 더욱더 너희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려면 버스 노선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작용을 더 이루어지는 거. 행정을 제한하는 것에서 그쳐서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에서 그쳐서 이제 더욱더 너희들의 어떤 권리를 더 신장시켜주는, 너희들의 행복을 더욱더 발현시켜주는 쪽으로 행정 서비스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해됩니까? 네. 자, 봅시다. 그래서 또한 행정은,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밖의 행정 원리들, 그러니까 뭐 법치 행정의 원리에서 이제 또 다른 행정 원리들입니다. 행정의 원리. 첫 번째는 민주행정입니다. 민주행정의 원리. 또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 무슨 원칙? 국민주권의 원칙.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된다. 국민 모두의 이익, 그리고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형님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행정의 원리입니다. 복지행정. 예전에 배웠죠. 복지국가의 원리, 헌법 원리에서 했었던 것 같아요. 복지행정 원리는 모든 국민의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라. 국가의 역할, 행정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행정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사법국가주의. 행정, 국민과 행정부와의 어떤 행정의 분쟁이 있으면 공정한 해결. 즉 어디로? 법원으로 넘겨라. 그러니까 국민과 행정부와의 다툼이 있으면 행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한테 넘겨가지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방분권주의예요. 지방분권주의.
지방분권주의. 이것은 지역의 행정은 그 지역 주민 자치로, 지방의 행정은 그 지역 주민은 자치,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개념이죠. 자치,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해결한다. 그 밑에 그림이 그거예요. 행정을 하는데 입법부,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을 한다. 171페이지 그 그림 보면 돼 있잖아요. 입법부 화살표 돼 있고 행정이 돼 있죠.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사법부는 이 행정부가 하는 일이 법을 위반하는 건 아닌지 감시하겠다. 이런 의미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로지 무엇에 근거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지울게요. 렌즈 때문에 그래요. 렌즈가 지저분하면 눈이 아픕니다. 싸구려 쓰잖아요. 얼마짜리입니까 렌즈? 5,000원? 싸구려 쓰니까요. 싸구려. 그런 거 빨리빨리 갈아줘야 돼요. 구나. 자, 행정